이번 차시에서는 색의 효과 두 번째 챕터인 색의 감정적 효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가 주는 느낌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러한 색의 시지각적 효과나 색의 감정적 효과, 또 색의 연상과 상징은 실내 공간에서 색채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색의 효과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간에 색을 적용할 때 이러한 효과들을 활용해서 색채 디자인 방법론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색의 감정적 효과란 색이 주는 심리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색채는 각각 독특한 성질과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색채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 다양하죠. 또 국가 간의 차이도 있고 또는 이러한 색에 대한 느낌은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 등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색채를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그 느낌들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빨강을 보면 불을 연상한다든지 또 빨간색을 보면 따뜻하게 느껴진다든지 하는 이러한 공통적인 감정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파란색을 보면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푸른 바다를 연상할 수 있고 또는 하늘을 연상할 수 있죠. 또 파란색을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공통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색의 감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색채를 보고 받아들이는 감정이 물론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공통적인 느낌을 정리한 것이 색의 감정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색의 감정 효과 중에 어떠한 색채를 보면서 사람들은 시간감과 속도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색채학자인 페이버 비렌에 의하면 장파장 계통의 색채는 실내에서는 시간의 경과가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단파장 계통의 색채를 적용한 실내에서는 시간의 경과가 짧게 느껴진다고 그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반면에 속도감을 주는 색상은 황록색, 노란색, 빨강색, 주황색 등과 같은 장파장 계열의 시감도가 높은 색들이 속도감을 주는 색이라고 하였는데요. 고명도의 페일 또는 베리 페일 톤의 그러한 그 색들이 속도감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단파장 계통의 색인 파랑색은 속도감은 떨어지고 둔한 느낌을 주는 색은 청록색이라고 하며 고명도의 색상은 빠른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색상의 저명도의 색은 둔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색마다 갖게 되는 시간감과 속도감이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정리해서 말하면 비렌에 의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색과 저명도의 색은 속도감을 증가시키고 난색의 고명도의 색은 속도감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한색의 저명도의 색은 속도감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색이 주는 시간감과 속도감은 각기 다르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실험에 의한 결과에 의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감과 속도감이 필요한 공간을 색채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색이 주는 감정적 효과 중에서 계절감이 있는데요. 이 계절에 관련된 색은 자연의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연이 주는 혜택이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사계절이 있어서 특히 사계절의 변화를 보고 사는 한국인들에게는 색채 감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한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색을 보고 느끼며 판단하는 방식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색채 감각과 체험은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붉은색은 따뜻하게, 푸른색은 차갑게 느껴지는 색의 감정 효과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색의 감정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봄의 이미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통적으로 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봄이 주는 이미지는 맑고 밝고 생동감이 있고, 다시 말해서 명도와 채도가 높아서 투명하고 깨끗한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죠. 봄에 나오는 보통 색채는 이러한 그 계절이 주는 나뭇잎의 색에서도 아주 파릇파릇한 연한 녹색에, 황록색에 가까운 또는 레몬색에 가까운 그러한 색들을 여러분들 연상할 수 있겠고요. 또 연한 보라색이라든가 벚꽃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봄에서 느껴지는 계절 색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이미지는 흰색과 파랑색이 기본 바탕으로 되는 차가운 느낌과 또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 이렇게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름은 나뭇잎에서도 진한 녹색, 또 하늘은 감청색, 해변은 코발트 그린, 그리고 원색의 강렬함과 장렬하는 태양 광선의 그러한 붉은색, 그 다음에 여름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아이스 블루, 이러한 것들이 여름의 색채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을의 이미지는 명도와 채도가 낮아지면서 선명하지 않고 또 단풍이 들어가는 우아하고 고전적인 고풍스러운 색들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사계절의 그 나무들은 울긋불긋한 빨강, 노랑, 파랑, 이러한 그 채도가 낮은 그러한 색들의 그러한 단풍이 들게 되죠. 그래서 크롬 옐로우라든가 채도가 낮은 산호색, 단풍잎색, 낙엽색, 포도주색, 이러한 것들이 가을을 연상시키는 색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의 이미지는 회색과 푸른색, 검은색이 혼합되어 있는 차가운 느낌을 겨울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의 색채는 희끄무레한 회색이라든가 차가운 색계통의 자연색, 눈의 은백색, 이러한 것들이 겨울이 주는 색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계절의 색채 이론은 모든 색을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 색상으로 유형화하여서 구분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 계절감과 관련된 그러한 연구는 바우하우스의 화가였던 요하네스 이텐이 그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개인이 입고 쓰는 색상과 그들의 고유한 신체 피부 색상 등이 사계절 색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하네스 이텐은 사람의 얼굴 피부색과 연관 있는 계절 색상을 비교해서 분석했다고 하며, 로버트라는 그러한 학자는 배색의 조화와 부조화의 원리를 발견하고 색은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구분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계절의 색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으로 구분이 되지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상은 사계절의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봄과 가을은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색이라고 할 수 있고, 여름과 겨울은 차가운 색으로 분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봄과 겨울 계절 색상의 특징은 선명한 느낌이지만 여름과 가을 계절의 특징은 탁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계절의 색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사계절에서 주는 색채를 도출해서 어떠한 공간의 색채 디자인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절이 주는 색채는 환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의 색에서 추출한 색들은 당연히 환경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절이 주는 색채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철저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색채를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떠한 그 이미지와 매칭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색채 디자인의 컨셉 또는 방법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도표는 IRI 색채연구소에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 스케일입니다. IRI 색채연구소는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또 단색 이미지 스케일, 또 계절 이미지 스케일,
뭐 배색 이미지 스케일 등 다양하게 우리가 색채를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 스케일들을 SD법에 의해서 제작을 한 후에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찾아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색채 디자인 분야에서는 활용하기에 좋은 그러한 그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 계절이 주는, 사계절이 주는 그러한 그 색채 이미지와 그 언어가 주는 이미지를 한 공간 안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봄의 이미지는 봄이 주는 이미지와 또 그 계절이 주는 색채 이미지의 좌표를 찾아보면은 부드러운 쪽에 이 조표는 SD법이라는 것은 양쪽 끝단에다가 반대되는 형용사를 위치해 놓고 그 정사각형 면으로 스케일들을 칸을 규칙적으로 나누어서 그 형용사나 아니면은 색채 이미지의 좌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완성된 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거의 90% 공통적인 그러한 그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활용을 하면 됩니다. 믿고 사용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봄이 주는 그런 위치 좌표를 찾아보면은 부드럽고 가볍고 맑은, 그래서 봄은 그 부드러운 쪽에 하는 위쪽에 위치하는 위치 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여름은 비비드, 덜, 딥이라는 그러한 그 키워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적이면서도 또는 정적인 양극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은 굉장히 그 온화하고 다양한 색들을 보여주고 또 굉장히 풍부한 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치 좌표를 찾아보면 가운데 부분과 약간 오른쪽 위쪽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겨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 딱딱한 쪽에 또 그 정적인 쪽에 위치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금 보여지는 형용사 위치 좌표 외에도 단색 이미지와 배색 이미지 스케일을 IRI 색채연구소에서는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가을 느낌이 나는 그러한 공간으로 색채 디자인하고 싶다고 한다면 2개나 또는 3개의 IRI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를 찾아내서 거기에 있는 배색들을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가을 이미지의 느낌의 배색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봄과 가을은 비교적 따뜻한 그러한 색들, 또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또 중간 부분에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름과 겨울은 양쪽 끝단과 또 중심에서 보면 아래쪽 딱딱한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대로 정리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계절이 주는 색채 이미지는 상당히 말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계절이 주는 색채 이미지를 색채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할 때 이렇게 계절의 색채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맨 먼저 봄에 해당하는 봄을 대표하는 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이미지 사진들을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콜라주 기법으로 이미지들을 색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콜라주 기법으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그래픽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파워포인트들을 여러분들 잘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픽셀로 이 그 사진들을 픽셀화 시켜서 색을 추출하는 겁니다. 색을 추출할 때 주의할 점은 그 하나의 이미지 사진의 예를 들어보면 그 색 중에서도 봄의 이미지를 주는 색을 추출해야지 한 가지의 사진 이미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색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색을 추출할 때 주의할 점은 봄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색이 어떤가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봄의 이미지의 다운 색들을 추출해서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20개에서 30개의 색을 추출해냅니다. 내가 색을 잘 추출해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RI의 그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에서 그것들의 색들을 위치해 보고 그 좌표들이 봄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좌표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내가 추출한 색들이 봄의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색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추출한 색들을 적용해서 실내에다가 색채 계획한 사례들입니다. 이 사례들에서 여러분들은 나와 똑같이 봄의 색채의 이미지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PCCS라는 색 체계를 여러분들은 다 학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 학습을 하겠죠. 아니면 이번 기회에 PCCS의 색 체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습을 같이 진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러한 그 색 체계가 PCCS인데 역시 봄이라는 그러한 그 계절이 주는 색채 감각들은 라이트하면서도 페일하면서도 굉장히 베리 페일한 그러한 그 부드러운 맑은 그러한 이미지들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색채를 학습하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절 이미지에서 색을 추출해서 공간에다가 색을 직접 적용해 보는 것과 또 이렇게 봄의 이미지의 색이 전달된 그러한 사례 이미지들을 찾아보는 것이 여러분들 색채 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색의 감정 효과 중에 8번째로 공감각, 색과 공감각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과 공감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 중 한 영역의 감관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이 다른 영역의 자극을 같이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공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각이라는 것은 무관한 2개 이상의 감각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커피를 보면서도 사실 이미지 사진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죠. 단지 시각적으로 색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시각 이외에 색을 맛과 냄새 또는 음과 촉감 등이 동반되어서 느껴지는 색의 수반 감정이라고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죠. 그래서 이 감각 중에서 2가지 이상을 동시에 감지하게 되는 조금은 특이한 현상을 특별히 공감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감각은 서로 인접해 있는 뇌의 독립적인 감각 영역이 교차되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독립된 각각의 감각 영역이 이처럼 교차 연결되는 것은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자궁에 있을 때 그때 뇌가 형성될 때 영역 간의 신경 연결 전달 과정에서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커피 사진을 보면 맛과 향이 생각나듯이 하나의 감각을 통해서 다른 하나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을 공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채와 오 5가지의 감각은 색채를 지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감성 디자인을 유도해내게 되어서 디자인, 색채 분석,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감각과 관련해서 요하네스 이테는 색과 도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냈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몬드리안의 그러한 그 그림, 컴포지션 그림을 우리는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몬드리안의 그림 중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욱이라는 것을 보면서 비례는 주황색은 강한 식욕의 소구력이 있는 색이고 색채는 밀접한 미각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학설로 주장하기도 하고 증명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색채를 볼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감각은 역시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감각 중에서 색과 소리, 색과 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유명한 그 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은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죠. 그래서 광학에서 스펙트럼의 기초적인 순서인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을 이렇게 음과 동등하게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은 프리즘의 7가지 색을 7음계와 연결을 해서 빨강색은 도, 주황색은 레, 노란색은 미,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를 색과 음을 연결하였다고 합니다. 높은 음은 고명도의 고채도의 강한 색이고 낮은 음은 저채도 저명도의 어두운 색, 또 탁음은 채도가 낮은 무채색, 예리한 음은 황색 기미의 선명한 빨강과 같은 순색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또 색과 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악기별로 색의 청과 색의 소리와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딘스키나 라비냐크, 쉔베르크, 또 코르샤코프 이러한 학자들은 그 색청이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각각의 악기별로 어떠한 색을 연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각의 음색에 따른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작품이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라는 작품입니다. 이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전하는 다양한 소리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조화에 의해서 색채가 언어로서의 가능성을 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색과 공감각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짧은 리듬이 자유롭게 변주되는 그러한 그 음악 장르를 재즈라고 하죠.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예전에 없던 길게 이어지는 색띠가 존재하게 되죠. 그 색띠 속에서 작고 빠르게 반복되는 색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검정의 단조로운 직선이 금관악기 같은 밝은 황색으로 변했죠. 또 빨강과 파랑, 또 작은 네모는 그 네온 사인과 빌보드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스텝을 밟고 있는 댄서들의 경쾌한 움직임을 그러한 연상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몬드리안의 그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즉석에서 연구되는 창작 음악 또는 연주가 되고 있지만 그 연주자에 의해서 자유롭게 변주가 되는 재즈와 같다라고 많은 그런 색채학자와 음악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재즈의 이러한 스타카토처럼 장단에 살아있는 리듬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색과 소리를 연구하는 많은 그러한 그 학자들이 이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에서 어떠한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그 공간에 설계할 때 적용하는 건축가들도 등장하고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색과 미각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비례는 음식의 맛은 먼저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색채에서 먼저 맛을 느끼고 시각으로 맛을 먼저 느낀다고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직접 혀로 맛을 경험하여서 맛이 좋다, 맛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늘날의 그 테이블웨어나 아니면은 그 푸드 이렇게 플레이트 하는 데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테이블 위에 식탁보라든가 아니면 테이블웨어들의 색채들도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가 또 하나의 산업 분야로 성장을 했죠.
식욕을 돋우는 색은 역시 오렌지나 주황색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장파장 계열의 색들이 식욕을 돋구게 되고요. 단맛은 적색과 주황색, 또 짠맛은 녹색과 회색, 신맛은 녹색과 노랑의 배색, 쓴맛은 올리브 그린, 매운맛은 빨강과 검정의 조합 이렇게 맛을 색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있는 사진들에서 여러분들은 각각 사진들을 보면서 이러한 맛이 느껴지시나요? 요하네스 이텐과 페이버 미레는 형태와 색채를 연관시켜서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색과 형태를 연결시켜서 정사각형은 빨강색, 삼각형은 노란색, 파란색은 원, 또 육각형은 녹색 이렇게 연관시킨 그러한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어떠한 색들을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독일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르나임은 형태와 색이 다 같이 표현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형태는 의사 전달에 있어서는 색보다는 효율적이지만 그러나 색채는 형보다는 표현적인 힘이 강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은 어떠한 위험이라든가 또는 경고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사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 이렇게 형태와 색채를 연관시켜서 사용한 사례들을 찾아보게 되면 의외로 형태와 색채 모두를 같이 고려해서 적용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쉽게 색을 그저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색과 향과는 이렇게 같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 다른 감각에 비해서는 불명확하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향수나 또는 향초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가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냄새와 또 색채를 같이 연관시켜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색은 주로 분홍, 보라, 초록 등이고 무채색들 이제 색들을 잘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냄새를 잘 연상시키는 색은 분홍, 보라, 초록색이라고 할 수 있고 무채색이나 어두운 색에서는 냄새를 연상시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순색, 고명도, 고채도의 색은 비교적 향기롭게 느껴지게 되고요. 명도와 채도가 낮은 난색 계열의 색들은 나쁜 냄새를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또 진한 톤들, 딥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진한 냄새를 연상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음식을 보면은 시각과 후각, 미각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보고 한 가지 이상의 공감각을 지각하는 것은 음식의 원재료가 되는 자연을 느끼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연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몬을 먹고 나면 신맛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다시 레몬의 색만 봐도 인간은 신맛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각적인 자동 반응이 일어나듯이 자연의 소재를 통해서 색상을 보면서 향기를 느끼고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을 제품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또 색채와 촉감과 관련해서 색채에서는 여러 가지 촉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촉감을 색채의 농담과 색조와 관련시켜 보면 명도가 높고 강한 채도의 색은 광택이 나고 미끄럽게 느껴지고 실버 그레이 같이 연한 회색인 찬색 계열의 색은 딱딱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느낌, 또 밝은 핑크, 밝은 노랑, 밝은 하늘색 이런 것들은 부드러운 느낌, 또 거친 느낌은 어두운 회색 톤에서 느껴진다고 하고요. 파랑, 청록 등 한색 계열의 색들은 촉촉한 느낌, 또 난색 계열의 색들은 건조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색채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기호라기보다는 색채와 심리를 연결시켜서 미술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디자인 이러한 많은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연구진과 전문가들은 색채가 실제로 사람의 감정, 또 기분, 그래서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를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 색은 이러한 분야를 넘어서서 지금은 사람의 정신과 신체를 치유하는 데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보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색채를 이용해서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는 분야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색채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또 하나의 그러한 그 이슈가 되기도 하죠. 또 재미로 여러분들 색채 심리 테스트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시한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색채와 심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체험을 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